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커스 적중여신 회원국어의 고현입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오늘 제가 마주한 것은요. 우리 현강 여러분들 모시고 인강 여러분들 모시고 인사혁 신처가 또 발표를 했어. 그죠? 1차만으로 좀 뭔가 모자란 점이 있었던 거죠. 혜원이 같은 열정맨들은 막 게시판에 막 계속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낼 건지, 무엇을 낼 건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유형 나왔는데 이런 유형 말고 이런 유형도 가능한지를 계속 질문하니까 귀찮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예시 문제 2탄을 우리한테 제시했습니다. 제가 시험 문제가 올라오자마자 사실은 수업에서 가장 가까웠던 수업이 하프무브 수업이어서 일단 수업에서는 먼저 풀어드렸는데 또 온라인 여러분 또 현강 여러분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단독으로 유튜브 촬영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해볼까 하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아주 간명하고 아주 선명하고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요점과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무엇이 바뀌느냐, 어떻게 바뀌느냐,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1탄에서, 그러니까 예시문제 1편에서 우리한테 얘기해 준 게 있거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쳐쓰기, 우리가 알고 있는 빈칸, 더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존에 우리 시험에 있던 유형입니다. 이 1차에서 우리가 좀 낯설다라고 할 만한 파트는 뭐가 있다? 논리가 있죠. 그러니까 P면 Q이다를 뭔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 사실 뭐 회원국어는 이미 21년부터 여러분에게 이론서부터 모든 교재 설명드렸지만 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도외시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이 논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은 다 익숙한 유형. 다만 1차에선 이런 걸 한 거죠. 문제 안에 야 문법도 이렇게 박스 안으로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마치 문맥에 대해서 추론하는 스타일로 주었다. 그래서 우리한테 높임법 문제 한 문제하고 또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 문제를 박스 안으로 넣어서 제시했죠. 또 우리한테 야 문학도 이렇게 박스로 넣을 거야 라고 해서 육사의 시를 박스로 넣어서 마치 내용의 어떤 이해를 묻는 문제 형태로 또 이광수의 무정 역시 박스로 넣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뭔가 독해 스타일로 풀게 할 거야 내용 문제로 보여주었고 또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사실 어휘 및 한자잖아. 그런데 한자 자체를 도급으로 읽게 하거나 성어를 뭔가 확인하는 문제는 없지만 문맥 추론을 통해 푸는 문제로 여러분에게 제시할 거다라고 선전포고를 했다면 즉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박스로 들어갑니다를 보여준 게 1차였다면 2차는 좀 더 이 시험에서 다룰 만한 영역이 이런 게 좀 더 강력해질 거야라고 선전포고한 거죠. 여러분 그림 보시기에 바뀐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바뀐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논리. 그러니까 논리 문제 P면 Q이다와 관련된 영역에서 두 문제를 또 보강했어요. 여러분 푸시면서 시험 문제 중에 몇 번이 그런 냄새가 좀 난 것 같아요? 13번 문제. 그렇지. 또 14번 문제. 또 15번 문제. 물론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1차에도 동일한 심지어 답도 1번이었어. 그런 문제를 동일하게 주었고요. 더불어 또 17번 문제, 19번 문제 같은 문제가 살짝 논리 냄새가 나는 문제로 좀 더 강화되어 등장한 것의 차이. 나머지는 다 우리가 했던 내용을 그대로 유형을 좀 더 이렇게 낼 거야라고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게 연습하실 수 있게 낸 거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뭐냐?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선물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 거냐 결국은 이게 더 명백해진 셈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공부하다 오셔도 좋겠어요.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해도 상관없겠어. 근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2025년 시험을 준비할 때 우리한테 필수는 이 세 가지 변찮는다라고 한 번 더 꽝꽝꽝 도장을 찍어준 셈.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유형 도쿄마스터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순서를 꼭 지키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지만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라도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되고 또 적중요신의 구조 독독해. 구조를 알아야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인사혁 신처가 새로 예고한 이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 이거저거 다 지우고 나면 시간이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꾸준히 저와 함께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런 시간을 극복하는 연습을 해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명확해졌다. 더불어 저는 이번 2차 이 발표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한테 100점 맞으라는 뜻이구나. 반드시 국어 100점 맞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셈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저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훈련해서 반드시 시험장에서 시간도 최소로 만들어내고 반드시 국어 100점을 맞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설이 여기까지고요.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가 고기는 먹어야 마시고 문제는 풀어야만 아니겠습니까? 1번부터 차근차근 여러분과 어떻게 풀면 좋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1번 문제가 묻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수정한 것. 그런데 물론 내용을 공공언어 바로 쓰기라고 해서 뭔가 공문서 냄새를 살짝 풍겨주긴 했어요. 다만 우리가 받을 것은 1번 기업과 연결했죠. 능동과 피동의 관계를 정확하게 사용해라.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2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땡땡땡명을 선출되었다. 이게 나가리니까 밑에 있는 문장으로 고쳐라. 그럼 시험장이라면 위에 있는 문장 말고 뭐에 있는 문장만 보면 돼? 아래에 있는 문장만 보면 되지.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선출되었다. 국회의원 땡땡땡명이 선출되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지문에 따라 맞추면 두 번째 문장은 뭔 동인 거구나. 피동 되었다. 당하다 의미로 썼다는 거야. 물론 능동으로 너를 쓸 수 있죠,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사실은 주어를 새로 넣어줘야 돼. 국민들이 국회의원 땡땡땡명을 뭐 하였다. 그렇지. 선출하였다. 그렇지. 선출하였다라고 쓰면 능동문이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선출하였다라는 것을 바꾸어서 국회의원 땡땡땡명이 선출되었다로 바꾼 거죠. 잘했네. 그러면 자 4번 먼저 볼게요, 여러분. 우리 시험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장이에요. 여러분 4번 보시면 일단 우리는 밑에 있는 문장만 보면 되지만 위에 있는 문장을 좀 확인할게요. 음식물의 신선도 유지와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면 좋겠어요. 그렇지. 와가 보이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는 묶어야 돼. 연결돼 있건 어떻게 연결될지 말해줘. 시작. 신선도 유지와 부패로 묶여 있거든. 그럼 마치 2차 방정식이야. 밥과 빵을 먹다. 그러면 첫 번째 뭐 먹었어? 밥을 먹다. 두 번째 뭐 먹었어? 빵을 먹다. 얘는 지금 방지해야 한다. 첫 번째 뭐? 신선도 유지를 방지해야 한다. 두 번째 뭐?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 뭔 괜찮아. 부패를 방지하는 건 괜찮아. 근데 뭐가 이상해? 신선도 유지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너를 끊어냈어. 방지하다 뭘? 부패를. 그러니까 목적어 서술어 앞도 똑같은 관계 만들어줘. 시작. 신선도를 유지하다. 그래놓고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디렉션을 주긴 했지. 자 박스에 보니까 너는 뭐뭐 하고 라는 녀석은 and 묶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와과로 묶든가 and로 묶어라 그랬으니까 맞게 너를 바꾸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2번으로 눈을 돌려서 여기도 뭔가 보였어야 한다. 너는 위에 문장에도 뭐가 있네? 과가 있어. 그치? 그다음 아래 문장에도 뭐가 있네? 과가 있어. 그럼 여러분 생각을 했어야 돼. 우리말에 과는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and의 역할. 묶어주는 와과도 있고 영어의 with. 내가 회원과 싸우다 하는 와가도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 문장은 어떤 역할인지 여러분 말해줘요. 그렇지. 얘는 지금 묶고 있어.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시민의 안전. 이게 묶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상 이걸 끊어 읽을 수도 있지만 묶어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해요? 시장은 논의했다. 첫 번째 뭐에 관해서? 시민의 안전에 관해서. 두 번째 뭐에 관해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에 관해서 라고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문장이 되잖아. 그럼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뭐구나? 여러분 해석해줘요. 시작. 시작은 뭐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에 관해서 누구와?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그러니까 이때는 with였는데 네가 and 역할을 해서 문장을 다양하게 해석하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에러인 건 몇 번이 에러구나? 2번이 에러가 되는 거지. 그러면 3번에 대해 여러분 설명해 주세요. 거기 소개하기를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를 분명히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 5kg 정도의 금 보관함. 너는 첫 번째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금이 5kg라는 건지 아니면 보관함이 5kg이라는 건지 뭐하니까 아예 뭐라고 정리를 했구나. 금 5kg 정도를 담았다라고 문장을 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만 5kg이 되는 거구나. 금만 5kg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금 5kg을 담은 보관함이라고 우리가 명백하게 너를 수식어를 정리해서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 몇 번 찍었다. 2번 찍었다. 잘한다. 뭐가 필요하구나? 연습. 그러니까 와과는 시험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 와과에 대해서 연습해야 해. 우리말 와과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and도 있고 뭐도 있다? with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and로 묶어주는 녀석인지 아니면 너를 의미상의 with로 해석해야 하는 녀석인지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주어야겠지. 그래서 네가 and의 와과인지 with의 와과인지를 확인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는구나.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 요소가 하나도 없다. 거짓말.
그러니까 문법적 요소가 아예 1도 없는 것은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과 우리가 하프를 통해 더불어 신유형에서 반복하는 내용,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자, 다음 글을 이해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가리를 골라라 라고 우리한테 소개를 했다. 일단 아는 거 크게 세모를 한번 해보고 선택지를 쭉 째려보니까 뭔가 엄청나게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 그럼 우리 뭐 해야 해요, 여러분? 찾으러 가면 되지. 여러분 시험지에서 1단락 조선시대, 2단락 예를 들어 3단락 시기병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말해줘요. 온역은 몇 단락에 있구나? 3단락에 있구나. 그치? 확인할 수 있지. 온역에 내 불러 시작. 온역에 들어있는 온은 이 병을 일으키는 뭐다? 계절적 원인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1번. 너는 질병의 원인에 주목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죠 여러분. 그럼 역병을 찾아주세요. 역병 어느 단락에 있어요? 2단락. 예를 들어 역병은 읽어줘. 역병이 뭐예요? 사람이 고된 일을 치르듯 병에 걸려 매우 뭐한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상태가 포인트야. 그런데 역병에 대해서 뭐라 그랬다? 질병의 전염성. 몇 번 나가리구나. 2번 나가리다. 여러분 질병의 전염성인 병을 이름을 찾아줘. 같은 단락에 있다? 비슷한데 발음 조심해야 돼. 연병이 등장했지.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전염성에 주목한 건 연병이었구나. 다 몇 번 X구나. 2번 X. 그럼 하던 거 맞아. 하고 가자. 당도격 어디 있어요? 당도격. 바로 2단락 위에 있는 당도격에 대해서 읽어봐. 시작. 오랑캐처럼 사납고 독을 먹은 듯 뭐하다?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질병의 고통스러운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마진을 잡아내세요. 마진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치, 맨 마지막 마진 읽어. 시작.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그 모양이 콩 또는 삼씨 모양. 맨 마지막에 두창 마진을 함께 소개하면서 니들은 이 병명이 어디서 나왔냐면 피부에 생긴 이 모양, 즉 소개하기를 질병으로 인해 몸에 나타난 증상에 주목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명백한 내용이죠. 안 어렵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3번 가자. 자, 3번 너는 우리한테 제목을 물어서 중심 내용 단락이 몇 개구나? 2개구나. 우린 물론 이제 시간이 여러분은 충분히 있으시고 여러분 연플로 쓰고 있으니까 1단락이다 이렇게 계속 표시하면 읽는 거 아시죠? 그런데 시작할 때 뭐로 시작했어? 플라톤의 국가. 그래놓고 중간쯤에 뭐가 나오네? 소크라테스가 나오네. 그러니까 뭐 예시가 등장하는 것 같아. 그런데 2단락의 시작에 다시 또 뭐가 나오네? 케팔로스가 나오네. 그러니까 예시가 뭔가 또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이 1단락의 이 앞에 부분을 좀 촘촘히 읽어주고 예시라는 건 어떤 내용에 대한 일반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눈치를 확 까야 돼.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마지막에 케팔로스 얘기 끝나고 나서 뭐라고 정리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이 글은 제목이잖아. 일치불일치 아니니까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눈치를 깠어야 해. 그러면 1단락에 뭐라고 했나 들어보자. 자, 플라톤의 국가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2가지 요소. 그럼 2가지를 빨리 찾아야겠네. 우리가 만약 이것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플라톤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가 뭐다? 재물이다. 또 하나가 뭐다? 그치. 대다수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성적 욕망이다. 그래놓고 너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했니? 2단락 마지막을 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삶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욕망이나 성적 욕망만이라도 뭐래? 잘 다스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돈에 대한 욕망, 성적 욕망을 뭐 해라? 다스려라. 잘 다스려라. 그러면 낭패를 당하거나 망신을 당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인간에 대한 앞서 누구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플라톤의 국가로 시작했으니까 플라톤의 통찰은 현재에도 뭐하다? 유효하다. 의미 있다.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일단 누구누군 답이 아니다. 2번과 4번은 답이 아니겠지. 무슨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2단어 중요한 단어. 재물 그리고 성욕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1번 재물 효과 성욕은 과거나 지금이나 가장 강한 욕망이다. 그 자기 얘기하면 안 돼. 여기 있는 내용 얘기해야지. 몇 번 찍어야 한다. 3번을 찍어야 한다. 그치?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재물 효과 성욕을 잘 다스려라.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눈치를 깔 수가 있죠. 여기까지 뭐가 중요하냐? 시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을 요리하면서 4번까지 후루루룩 갈 수 있냐가 포인트야. 그래놓고 4번은 자 기억 리을 중 어색한 곳을 찾아라. 그래놓고는 기억에 랑그가 나와. 근데 니글에도 뭐가 나와? 랑그가 나와. 그죠? 디귿에 뭐가 나와? 8월이 나와. 그래놓고 리을에 다시 뭐가 나와? 8월. 물론 뒤에 또 랑그가 또 등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개념을 확인해야겠구나. 랑그와 8월 개념 몇 단락에서 1단락에서 확인해야지. 그래 우리가 이 기억 니은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다음 중 기억 리을 중에 어색한 곳, 즉 헛소리한 곳이 한 군데가 있으니까 그곳을 찾으려면 우리가 1단락을 잘 읽었어야 돼요. 여러분 1단락을 힘주어 읽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눈치를 깠어야 합니다. 언어는 랑그와 파롤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런데 랑그가 뭐냐?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추상적인 모습. 그래서 특정한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기호 체계다라고 소개를 해. 반면에 무슨 뜻이야 여러분?
다르다. 누구 달라. 8월 달라. 8월은 구체적인 언어의 모습인데 이것은 사용하는 개인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그렸어야 돼. 오늘 그림 엄청 잘 그린다. 멀리서 그리는데 너무 잘 그렸죠, 여러분? 제가 원래 항상 졸라매 그리거든요. 자, 랑그 어디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러니까 머릿속이라고 소개했잖아. 머릿속에 있는 즉 랑그는 여기 있어.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언어인데 이것은 모든 언어 공동체가 뭐 하고 있다? 공유. 똑같아. 다 달라? 똑같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뭐다? 기후 체계다. 근데 빠로는 뭐라 그랬어요? 구체적인 언어의 행위니까 어디 밖으로 나오는 거야. 입 밖으로 나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문법을 알고 있어도 문장 구사하는 사람마다 다 뭐해? 달라! 라고 여러분이 눈치를 채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그래놓고 뭐라고 했느냐. 기억. 랑그를 악보. 파로를 연주. 그러니까 파로는 사람마다 다 뭐 할 수 있어? 다를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맞는 비유가 되는 거지. 더 보죠. 두 번째. 랑그는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고 기본을 이루는 언어의 뭐다? 본질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지. 그러면 자, 빠롤은 뭐냐? 되게 설명하고 있네. 실제로 발음되는 제각각의 소리값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하지. 혜원이가 발음한 그 발음값을 지금 빠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 그럼 여러분이 리을을 바꿔줘야 해. 자, 빠롤은 뭐야 여러분? 바꿔서 읽어줘. 시작. 언어 수행. 랑그가 뭐가 되는 거야? 언어 능력이 되는 거니까 리을이 뒤집혔어. 그래서 너를 바꿔놨구나. 몇 번 찍는다. 4번 너를 찍고 가는 문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것은 앞에 개념을 잘 확인하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그러니까 공무원 수험가에서 연습했던 문맥의 문제가 이번에 또 굉장히 다량으로 등장했어요.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그래 핵심 논지로 적절한 거 그래놓고 단락이 몇 개구나? 2개구나. 1단락 판타지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2단락 판타지와 SF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판타지와 SF 화제가 2개니까 일단 여러분은 차별해서 쓰셔야 해요. 판타지에 대한 찌긋기, SF에 대한 물결 해서 우리가 한번 차별을 해봅시다. 판타지와 SF가 차별성 같다 다르다? 다르다. 확실하네. 그럼 뭐가 다른지 우리한테 묻겠지. 그래놓고 낯섦과 이미 알고 있는 거 낯섦에 뭐 할게요? 찍어야지. 너 누구 특징이야? 판타지. SF는 뭐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는 기준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소개를 했어. 이 둘은 일반적으로 상반된 의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낯섦과 이미 알고 있는 것 다르잖아. 반대된 의미를 갖는데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뭐 하지 않고 낯설지 않고 낯선 것은 뭐 한 것이다? 새로운 것이다. 낯선다라는 것을 낯설다라는 것을 새롭다라는 의미로 한번 받아주었어. 그래놓고 이달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판타지와 SF는 모두 새롭고 낯선 것이 등장하는데 비근한 가장 가까운 예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괴물의 출현. 판타지에서 낯선 괴물이 나오면 사람들은 저게 뭐지? 하면서도 그 낯설음을 뭐한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타지는 밑줄이었어. 그 낯설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란 말을 바꿔줄래? 유식한 말로? 수용한다, 용납한다, 뭐 이런 말을 바꿔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낯설음을 용납했어, 받아들여줬어. 그렇기에 뭐 하기에? 받아들였기에, 용납했기에 등장인물과 독자 모두 그 괴물을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역시 받아들이고 괴물은 등장하자마자 세계의 일부가 된다. 결국 판타지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새로운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비교를 했어. 그래놓고 아주 중요한 낱말 읽어줘요. 뭐라 그래 할게. 이와 달리.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크게 여러분은 표시를 했어야 돼. 지금부터, 다른 얘기를 하는 거구나. 무슨 얘기 할게요? SF. 보이게도 좀 확실하게 보이라고 제가 색깔을 바꿔볼게요. SF에서는 그런 괴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지라고 의심하고 물어야 한다. SF에서 이 인물과 독자들이 작가의 경험적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괴물은 절대 자연스럽지 않다. 괴물의 낯섦에 대한 질문은 괴물이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지식, 세계관다가 정체적인 문제로 확장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마 시간 때문에 자세히 못 읽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너무 땡큐죠, 여러분. 어떤 낱말이 등장했어? 이처럼 이와 같이 정신 차려야 돼. 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들어보자. SF에서는 새로운 것이 등장했을 때 그 낯설음을 뭐 해? 인정. 그럼 여러분은 뭔가 생각났어야 돼. 뭐 생각났어? 1단락에서 뭐라고 말한 게 생각났어야 돼. 판타지에서도 뭐라 그랬지? 낯설음을 그대로 뭐 한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얘네들 똑같은 점 뭐 있네? 받아들여. 낯설음을 인정해. 수용에는 둘 다 무슨 점이다? 공통점인 거지. 그런데 이 SF는 이걸 수용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인식의 틀로 끌어들여 재조정한다. 질문, 재조정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게 있는데 이걸 재조정. 제가 중간에 막 이게 지금 화면이 마음에 안 들고 막 화면 이상하면 막 이렇게 재조정하잖아. 이게 뭐 하는 거죠?
변화. 그렇지, 변화. 바꾸다. 그렇지. 그러니까, 선택지의 짝지를 보시면, 바뀌다. 이런 말이 눈에 확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재조정이라는 말이 뭔가 바뀌다란 뜻 아닌가라고 여러분이 의심을 했어야 해. 그래서, 지금 뭔가 이 SF의 중요한 특징이 뭐구나. 바꾸다가 중요한 특징이구나 라고 우리한테 알려준 거야. 그러면 여러분 1번 여러분 답해줘요. 판타지와 SF는 모두 항상 조심해야지. 어떤 낱말? 모두 뭐뭐도 뭐뭐만 정신 차려야 돼. 모두라고 하면서 새로운 것에 의해 알고 있는 것이 바뀌는 장르. 바뀌는 건 누구만이야? 그렇지, SF만이지. 그러니까 모두라는 건 거짓말이야. 두 번째, 판타지와 SF는 또 모두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는 맞아 틀려? 맞아. 인정한 건 맞아. 근데 둘 사이에 재조정이 필요한 장르 OX, S. 누구만 재조정이 필요하니까 SF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헛소리지. 그럼 3번 판타지는 새로운 것이 중요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 새로운 것이 중요해. 더불어 SF는 알고 있는 게 중요해, 새로운 것이 중요해, 재조정해? 재조정하지. 몇 번 정답이 확실하구나. 4번 정답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지. 그러니까 그냥 읽고 사실은 거의 일치불일치에 가까운 내용인데 핵심 논지라고 우리한테 정리하도록 요구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가자. 자, 빈칸이라고 말한 게 이 녀석 하나밖에 없었네요. 근데 빈칸은 시기, 11세기냐, 14세기냐, 전반이냐, 이전이냐, 후반이냐, 뭐 이런 걸 확인하래. 그러니까 여러분 연도 잘 봐야죠. 로빈후드 소개하면서 네가 14세기 후반에 뭐 했다?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이 농부 피어즈라는 거에 등장했는데, 그런데 이 로빈후드 이야기는 주로 숲을 배경으로 전개되는데, 숲에서는 로빈후드 무리는 사슴고기를 죽여 사는데 당시 숲은 왕의 영재고 사슴 밀렵은 범죄였어. 그러니까 이야기 안에 사슴 밀렵이 범죄다가 등장하는데, 실제 이야기와 관련된 이 시기를 확인해 보니 몇 세기 후반? 11세기 후반. 그렇지. 잉글랜드를 정복한 윌리엄 왕이 지정한 것이므로 아마도 로빈후드 이야기가 그 전 시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몇 세기 이전은 아니다. 11세기 후반 이전은 아니다. 반드시 이 뒤다라고 얘기했어. 그래놓고 뭐가 나와 여러분? 또한 추가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의 힌트 더 주겠다. 이 힌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네. 이야기에서 샤워도 숲을 한 바퀴 돌고 로빈후드를 만나고 하는 국왕 에드워드가 1307년에 즉위하여 20년간 지휘한 2세일 가능성이 있는데 두루두루두루 이 사람 2세 분이다. 이러한 근거로 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었던 이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1307년부터 1327년까지 추정해 볼 수가 있네. 몇 세기? 14세기. 뭐라고 얘기해야 해? 전반이라고 여러분이 찍어주는 센스를 발휘했다면 좋겠네. 몇 번 찍었다? 3번 너를 찍었다. 그치? 그럼 7번 문제 가자. 순서 문제 완전 껌이죠. 이런 거 정말 틀리면 정말 안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더해봅니다. 왜?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 꼬리 잡기니까. 그치? 너는 선택지까지 줬어. 뭐라고 했냐면 북방에 사는 매가 덩치가 크고 사냥도 잘한대. 근데 아시아에서 몽골 고원과 연해 지역에 매들이 인기가 있다. 여러분 뭐로 끝났어요? 매. 그러면 가는 답이다 아니다. 첫 번째로. 답 아니다. 왜? 매가 없잖아. 매가 맨 뒤로 가잖아. 앞부분에 매 얘기를 받아주는데 매가 없어. 그러니까 매는 어디 있어? 나달라게 매가 있고 다달라게 매. 우리가 꼬리가 매로 끝났으니까 시작이 매를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순서 문제는 꼬리 잡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는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시작으로. 없다. 왜요? 이러한 외교 관계. 지금 방금 우리가 읽고 온 데 중에 어디가 이러한 외교 관계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매들이 인기가 있었다 그랬으니까 이러한 외교 관계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몇 번 또 확 지워야 돼. 4번을 확 지우는 순간이 되는 거지. 그래놓고 우리는 나가 시작인 건 확실하구나. 나 뭐로 끝났슈. 읽어요. 시작.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해 교류가 단절되었다. 빨리 교류 단절 잡아내봐. 시작. 조선과 일본의 단절된 관계로 가야지. 그래놓고 뭐로 끝나게? 가달라게 끝을 읽어. 시작. 조선은 그러한 대마도에게 시혜를 베풀어 줌으로써 일본과의 교린 체계를 유지하려 나가려고 했대를 받아. 시작. 이러한 외교관계. 그러니까 조선이 시혜관계, 시혜라는 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잖아. 이런 교린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이러한 외교관계 뭐가 중요했다? 매가 중요했다라고 다달라기 정리하는 거구나. 5초각이지. 순서 여러분 몇 번 찍어야 해요? 2번 나가다. 노량진을 제발 나가다. 합격으로 나가다.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자, 2번을 찍어주는 센스를 발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은 순서 문제는 항상 꼬리 잡기 하셔야죠. 자, 8번 문제 갑니다. 내용상의 추론인데 사실은 뭐 적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내용의 일치불일치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 그래 놓고 단락이 몇 개다?
세 개다. 성경 시작하고 있고 여기에는 시작하고 있고 이와 같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 자, 우리는 바로 다 읽고 한번 적절한 거니까 풀어볼게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했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상 72시간을 의미하는데 예수는 금요일 오후에 죽어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했으니 실제로 정말 그 구체적인 수치를 잰다면 48시간, 이틀이야. 그렇다면 성서에서 3일이라고 한 것은 예수의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일까? 그래놓고 여기에는 수를 세는 방식의 차이가 개입되어 있다. 여러분이 답해야 해요.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성경에서 3일이라고 예수님의 어떤 부활에 대한 시간을 언급한 건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함이다. Yes, no. No, 아니다. 어떻게 확신해? 시작. 뭐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수를 세는 방식의 차이가 개입되어 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야겠지. 소개하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의 수에는 뭐가 깔려 있어? 0이 깔려 있는데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 해당 개념, 즉 무슨 개념? 0 개념이 없었다. 0 개념은 언제야? 13세기가 되어서 유럽으로 들어왔으니 이런 거 잘 봐야 된다. 막 13세기 처음 만들었다. 무슨 소리야? 멍멍이 소리지. 13세기 유럽으로 뭐 했다? 들어왔다. 근데 0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는 1부터 세매. 그러니까 1 다음에 바로 2. 보통 0부터 시작하면 0 다음에 1이 될 텐데. 그러니까 차이가 생기겠지. 다시 말해 시간의 시작점 역시 1로 셈했다는 점인데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다음 금요일까지 원래는 7이지만 1부터 세니까 며칠이 됐구나. 8일이 됐다. 여러분 소개하시죠. 이와 같은 셈법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셈법이 무슨 말인지 말해줘요. 시작. 0이 없어서 시간의 길이를 뭐부터 셈했다? 1부터 셈했다 라는 셈법인 거지. 그러니까 0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부터 셈한 셈법의 흔적이 어디에도 있다? 현대 언어에도 남아있다. 그 예를 몇 개로 얘기했구나? 2개 읽어줘 여러분. 여러분 영어 잘하시죠? 제가 영어를 못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좀 받자. 읽어줘 여러분. 첫 번째 낱말. 누가 좀 읽어줘봐. 도와줘요. Help me. 펜테테리언 소리요. 불어 좀 읽어줘. 그래. 자, 넘어갈게요. 어쨌든 소개하기를 오늘날 그리스 사람들은 올림픽이 열리는 주에 해당하는 4년을 펜테테리스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 말은 무슨 뜻이었다? 5년이었다. 왜? 뭐가 없었으니까. 0이 없어서 1부터 세서 그런 거다. 더불어 두 번째 예시 뭐가 나왔다? 2주를 의미하는 퀸을 지금 2주로 쓰는데 원래 뭐였다? 15일이었다. 뭐가 없었으니까. 1이 1은 있었고 0이 없었으니까 1부터 셈했으니까 그랬다라고 소개하면서 네가 이래서 달라진 것이다. 여러분 1번 여러분이 답해 주세요. 0 개념은 13세기 유럽에 뭐했다? 들어왔다. 그치 발명 거짓말입니다. 2번 성경에서 예수의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의 부활성을 활용한 거다. OX S 그거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3번 프랑스에서 퀸 이건 0 개념이 들어오기 전 셈법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명백하죠 여러분. 그럼 마지막 너 펜테테리스라는 말이 생겨났을 때 비해 오늘의 올림픽이 열리는 주기 뭔 멍멍이니. 4번은 확실하게 나가리다. 그럴 수 있었어야 합니다. 정답은 3번을 찍었어요. 계속해서 9번 문제 가보자. 자, 9번, 10번 문제는 재미있는 문제인데 여러분은 몇 번 먼저 푸셨어요? 제가 시험장이라면 저는 아마 10번 문제를 먼저 풀었을 것 같아. 왜? 우리한테 뭘 줬어? 가라는 소리를 줬어. 가의 소리의 부분을 읽어줘. 시작. 몇 단락에 있구나? 3단락에 있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발성기관은 아주 정교하게 작용하여 여러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초당 10여 개의 소리. 너무 땡큐하지 않아? 누구하고 누구는 똑같은 소리구나. 디귿하고 가. 누구의 소리요? 인간의 소리. 그러면 자 올라가서 말한다는 것은 단어에 대해 소리 낸다. 누가 소리 낼까? 말하는 인간이 소리를 내겠지. 몰랐다 치자. 기억. 자 너는 소리를 낸다. 누가? 침팬지가. 그럼 다 몇 번인가 봐. 1번. 너만 누구의 소리다? 침팬지의 소리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리을을 확인할 수는 있겠어. 리을 너는 맨 마지막에 자 뭐라고 했느냐? 다른 동물의 인두에 비해서 그래서 과도하게 긴 인간의 인두가 공명상사 기능을 해서 세밀하게 통제되는 소리를 낸다. 그럼 누가 내는겨? 인간의 인두. 인간이 내는 소리가 됐으니까 리을도 인간이구나. 그럼 9번을 풀기 위해 좀 읽어야겠죠. 우리한테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헛소리고 적절한 소리가 하나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셈. 그래놓고 개의 인두 길이가 인간의 인두 길이보다 짧은지 확인해라. 더불어 아이고 짧다 그랬으니까 반대로 표시해야지. 개의 길이가 인간의 인두보다 짧다라고 했고 침팬지의 인두는 인간의 인두와 98% 여러분 98% 확인하자. 98%몇 달락에 있어요? 2달락. 숫자는 보이잖아. 98% 읽어봐. 시작.
침팬지는 인간과 게놈의 98%를 공유하고 있지만 발성기관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도와 98% 유사한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몰라. 게놈의 98%니까 X인 건 확실하구나. 더불어 3번. 녹색 원숭이와 침팬지가 의사소통. 녹색 원숭이 보이세요? 1단락 녹색 원숭이 셋째 줄에 있네. 그 다음 또 어디 있어요? 침팬지. 1단락 바로 밑에 넷째 줄에 침팬지가 바로 등장하고 있네. 그럼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 뭐라고 그랬냐? 생물은 자신의 종에 속하는 개체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꿀벌은 누구끼리? 꿀벌끼리 어떻게 확신하세요? 말해줘. 시작. 종끼리. 그러니까 꿀벌은 꿀벌의 종끼리 춤을 통해 식량의 위치를 같은 무리 동료에게 알려준다. 그 얘기지. 그러면 녹색 원숭이는 누구한테 알리는 거예요? 녹색 원숭이에게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포식자 같은 뭔가 접근하고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 그치? 종이라는 말은 그런 뜻인 거 아니야. 침팬지는 침팬지 종에게 고통, 괴로움, 기쁨 등의 감정을 표현할 때 단소리를 낸다 라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얘네 둘이 의사소통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가 없어. 그럼 너무 땡큐했죠. 초당 10여 개 소리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 어디서? 그치? 바로 아래 단락에 읽어봐. 가에 있는 소리 시작. 인간의 발성기관은 아주 정교하게 작용해서 여러 소리를 낼 수 있는데 뭐라고요? 초당 10여 개의 소리.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누가 아니야? 침팬지가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손쉽게 몇 번도 지울 수가 있다. 4번도 지울 수가 있다. 그럼 남아있는 건 1번이네요. 확인합시다. 인두얘기 몇 단락에 있다? 마지막 단락에 있네. 소개하기를 뚜루루 얘기하면서 인간의 인두는 6번째 목표에까지 이른다. 반면에 대부분의 포유류에서는 인두의 길이가 3번째 목표를 넘지 않으며 개의 경우 등장했네. 개의 경우 2번째 목표를 넘지 않는다. 다른 동물의 인두에 비해 과도하게 긴 인간. 누가 긴 게 확실하구나. 인간이 길어. 그럼 누가 짧아? 개가 짧아. 몇 번 정답이 확실하다. 1번 정답이 확실하다. 여러분 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속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1번부터 쭉 우리 같이 풀고 있는데 저라면 시험장에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미친 듯이 막 읽으면서 풀었을 것 같아. 여러분도 역시 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11번, 12번. 그죠? 세트 문제가 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두 개를 동시에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야 해. 여러분이라면 11번 먼저 푸실 거예요? 12번 먼저 푸실 거예요? 12번 먼저 풀 것 같아. 왜? 의미로 묻고 있잖아. 올라가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밑줄 돼 있고 뭐가 올라가겠니? 문맥의 의미. 역시 확인하는 의미론 문제였어. 그러면 여러분 밑줄에 기억에 올라가다의 포인트는 뭐예요? 생산 비용. 돈이 올라가다. 그러니까 비용이 상승하다의 뜻과 같은 걸 찾으라는 거야. 컨텍스트 가서 잡아내 봅시다. 소개하기를. 자, 올라가다. 잡아냅시다, 여러분. 자, 1번 뭐가 올라가다? 습도가 올라가다. 2번은 뭐가 올라가다, 여러분? 반려견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다. 아까 반려견이 하든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든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 3번 그녀는 승진해서 어디 갔어? 본사로 올라가다. 그는 시험을 보러 어디 갔어요? 서울로 올라가다. 여러분 몇 번만 확 지울까? 여러분 2번부터 지웠어? 잘합니다. 2번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죽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올라가다가 죽었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건 너밖에 없구나. 누구누구 비슷해 또. 땡큐했지. 3번과 4번이 장소를 옮기다의 뜻이니까 나가린 것 같아라고 주셨어요.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그럼 왜 1번이 답인지 확실하게 말해줘요. 포인트가 뭐였지? 비용. 뭐가 올라가는 거야? 수치가 올라가다. 그렇지. 그러니까 비용의 숫자, 습도의 숫자면 적은 면에서 그러니까 수치가 올라가다의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 몇 번을 찍었다? 1번을 찍었다. 그러면 나와 있는 건 무슨 내용인가 한번 확인합시다. 단락이 몇 개다? 2개다. 여러분은 째려봤어야 해. 1단락 뭐로 시작해요? 방각본이 뭔데? 출판. 그러니까 방각본이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우리가 출판은 좀 알잖아. 그러니까 방각본 출판을 얘기해. 2단락 표시하면서 여러분 뭐 봤어요? 새 책업. 그게 뭔지 말해줘. 시작. 그렇지. 도서 대여. 그러니까 여러분 만화방 생각했어야 해. 책 빌려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단락에 2개가 공통점 말했을까? 차이점 말했을까? 자, 1점. 당연하지. 방각본 출판은 책을 목판에 새겨. 판 다음에 이걸 찍어내는 방식. 출판할 때 판 다음에 찍었구나. 이 경우 소수의 작품으로 많은 판매 부수를 올리는 게 유리하대. 뭐가 유리해 여러분? 돈 버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장사할 거 아니야. 출판사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소수의 작품을 많이 찍어내는 것이 훨씬 돈을 많이 벌겠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다시 설명합니다. 즉 A 즉 B, A 이거로 B. 즉 하나의 책으로 500부를 파는 것이
세 권의 책을 파가지고 다시 합계 500불을 파는 것보다 질문 앞이 더 좋은가요? 뒤가 더 좋은가요? 앞이 훨씬 좋은 거지. 이게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거지. 내가 파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파는데 비용은 하나만 해서 이걸 많이 찍는 게 훨씬 좋대. 따라서 살짝 중간 결론 나와요. 반각본 출판업자는 작품의 종류를 늘리기보다 뭐 싫어? 종류 늘리는 건 싫어. 많이 파야 되니까 돈 많이 드니까. 시장성 좋은 작품. 질문. 시장성이 좋은 작품이 무슨 뜻이에요? 돈을 잘 벌게 해주는 작품. 시장성이 좋은 작품을 집중적으로 찍어내는 거지. 또한 추가. 작품의 규모가 커서 분량이 많은 경우는 뭐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올라가 책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싫고 분량 많은 거 싫어 뭐 좋아? 분량 적은 거 좋아 했겠지. 이에 따라 또다시 결론을 얘기해요. 반각본 출판에서는 규모가 큰 작품을 뭐해? 싫어했으며 기피했대. 일단 선택된 작품도 종종 축약적 윤색. 질문. 축약적 윤색이 뭐예요? 줄여서 뭔가를 넣고 빼고를 작업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큰 작품 싫어하고 심지어 줄이기까지 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찍어내는 사람은 이렇게 돈 벌었구나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밑으로 오셔서 새 책업 얘기를 해. 자, 새 책업은 책을 빌려주는 도서 대여비다 소개를 해주고 가능한 한 여러 종류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게 왜 좋아요? 시에 나오네. 한 작품의 큰 규모도 뭐 하다? 환영한다. 그 이유가 뭐냐? 소설을 빌려보는 독자들은 하나를 읽고 나서 되게 새로운 작품을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더불어 작품의 규모가 크면 뭐 할 수가 있어? 이게 작품의 규모가 큰 만큼 오랜 기간 빌려갈 테니까 이것도 좋아했나 봐. 또한 분량이 많아서 심지어 뭐도 했다? 나뉘어 있으면 그치 나뉘어 있으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아했고 세책업자들은 스토리를 재미나게 형광펜 부연이 뭐예요? 덧붙이는 걸 부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스토리를 더 추가해서 그래서 책의 권수를 늘리는 걸 좋아해. 왜? 빌려주고 돈 벌어야 되니까. 따라서 세책업자들은 많은 종류 작품을 모으는데 주력했고 이 과정에서 원본의 확장 및 개작이 적잖이 이루어졌다. 중간 결론을 내려줬어. 그러니까 확장 및 개작. 아까 뭐랑 달라? 축약적 윤색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지. 이런 것도 좋아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선택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줘요. 자, 1번. 분량이 많은 작품은 책값이 비쌌기 때문에 새책가도 취급하지 않았다. OX. S. 빌려주는 새책가는 분량 많은 거 뭐 했다? 좋아했어. 그러니까 1번 에러예요. 2번. 새책업자 빌려주는 사람이죠. 구비할 책을 선정할 때 시장성 좋은 작품보다 분량이 적은 작품. 일단 어디서 확 지워버려야 돼. 분량이 적은 작품 좋아했다 해서 확 지워버려야 돼. 모두 이상해. 비교한 내용 없었어. 뭐뭐보다 라는 내용 없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질문. 시장성은 어디서 언급했지? 몇 달러? 1달러. 근데 상상해보면 추론해보면 새책업자도 돈 되는 작품 좋아했을 것 같아? 싫어했을 것 같아? 좋아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시장성이 좋은 작품을 좋아했을 거란 추정은 되지만 뭐뭐보다 에러이고 분량이 적은 작품에서 명백하게 에러인 거지. 3번. 반각본 출판업자들은 책의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해 원본의 내용을 부연해서 부연이 뭐였지? 덧붙이다였어. 이 반각본 출판은 덧붙이는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러면 4번. 한 편의 작품이 여러 권의 책으로 나뉘어 있는 대규모 작품은 누가 좋아한다? 새책업자들이 더 선호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번을 찍었다? 4번을 찍었다. 솔직히 여러분 혼자 풀 때는 그렇다 치고 저랑 같이 푸시면서 지금까지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제 생각엔 없다 여러분.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누워서 이렇게 침바람에 풀잖아. 그러면 어렵다고 느낄 만한 문제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 13번. 자,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 우리한테 선택지를 짝 짜려봤더니 기억, 니은, 디귿이 붙어있어. 그래놓고 기억, 니은, 디귿이 뭐냐면 갑과 을, 을과 병, 병과 갑, 주장이 대립하냐? 그러니까 이들의 뭐가 중요한 거야? 주장하는 바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갑의 주장을 읽어요. 시작. 얼마 다 읽진 않겠지. 어디 읽어야 돼? 뜨르드르. 전통적인 계급은 사라지고 이제는 뭐라고요? 계급이 없는 보다 유동적인 질서가 새로 정착되었다. 갑은 뭐가 없다? 계급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 그럼 여러분 의뢰의 의견을 말해줘. 시작. 뚜르르르르르르 오늘날 뚜르르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뭐라고요? 계급 불평. 그래 계급이 불평등이라는 건 이미 뭐가 있다는 뜻이야. 계급이 있을 뿐 아니라 불평등하다라는 뜻이잖아. 누구누구 반대구나. 갑과 을이 써놔야지. 그러니까 갑과 을은 반대구나. 써놔야지. 그래놓고 병이 뭐라고 하는지 가봐야겠죠 여러분. 병 뭐라고 그랬어? 읽어주시죠. 계급의 종말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뭐 아니다. 계급의 종말
아니다. 그럼 계급 있는겨 없는겨? 있는겨. 그 앞에 또 읽어봐. 시작. 뭐라 그랬게? 불평등과 관련된다. 즉, 이 사람도 무슨 얘기하는 거구나? 계급 있고 불평등하다. 누구랑 같구나? 그치, 을이랑 병이랑 같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을과 병은 일치하는데 나머지 갑과 병은 대립한다. 기억. 갑의 주장과 을의 주장은 대립해요, 대립하지 않아요? 대립한다 라고 말해야 맞는 소리니까 나가리죠. 을의 주장과 병의 주장은 뭐 하지 않는다? 대립하지 않는다. 당연히 맞는 소리죠. 디귿. 병의 주장과 갑의 주장은 대립한다. 그럼 누구만 맞는 소리요? 니은마 몇 번 찍고 간다. 2번 찍고 간다. 그죠? 땡큐한. 그러니까 논리의 냄새를 풍겼지만 상당히 쉬운 문제를 준 거야, 여러분. 그럼 14번. 이건 우리 너무 많이 연습했지. 뭐라고 했냐면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모두 머리가 좋다. 표시하세요. 뭐라고 해야 해? 축구라면 뭐하다? 머리 좋다. 물론 모든이란 말을 줬어. 그러니까 모든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다 머리가 좋다. 그럼 나번 축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동시에.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면서 키가 작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럼 표시해줘. 시작. 축구 뭐라고 해야 해? and. 그치, 그 다음 뭐라고 해야 해? 키가 작다. 물론 어떤 사람이니까 스페셜이라고 표시해 볼게.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동시에 키가 작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지, 여러분? 누가 커? 에브리바디가 크잖아. 에브리바디 안에 스페셜 퐁당이죠, 여러분. 그럼 모든 축구는 뭐라고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나 집어넣어줘. 시작. 머리가 좋다라고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결론, 머리가 좋은 어떤 사람은 뭐하다? 키가 작다라고 여기다가 결론 따라서 머리가 좋은 어떤 사람은 키가 작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 자, 이 문제는 우리가 1차 기초전환 예시 문제도 풀었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걸 공식처럼. 그러니까 모든 축구는 머리가 좋아. 그런데 어떤 축구 잘하는 사람은 동시에 키가 작다. 그랬으니까 이 축구 잘했다 뭘 넣어야 해? 머리가 좋다를 넣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론 머리가 좋은 어떤 사람은 키가 작다. 질문. P면 Q이다는 Q이면 P이다로 순서를 바꾸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너가 참이어도 너는 참이 아닐 수가 있거든. 그런데 P and Q를 Q and P로 순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봐. 시작. 키가 작은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다. 몇 번을 찍고 가면 돼. 1번을 찍고 가면 되는 문제인 거지. 그러면 여러분과 15번 가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2차 시험 문제 중에서 15번 문제가 난도가 비교적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15번 문제를 천천히 풀어볼게요. 기업의 마케팅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유행지가, 깊은 사고, 협업 몇 개가 지나갔네? 3개가 지나갔어. 그래놓고 우리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설명해. 유행지가 뭐냐? 유행과 같은 새로운 정보를 반영했느냐? 깊은 사고가 뭐냐? 마케팅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지적 해결책을 잘하느냐? 협업이 뭐냐? 해결책을 공유 선결을 발견했냐? 라고 설명을 했어. 네, 빨리 읽고 대충 읽는 이유는 의미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 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적이기 위한 필수적이다. 질문. P면 Q이다 라고 할 때 P가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래, P는 필요 조건이 아니야. 충분이야. Q가 무슨 조건? 필요 조건. 필수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봐. 필요 조건. 그러니까 필수적이라는 말은 필요 조건 자리에 너를 넣으란 뜻이야. 그럼 다시 읽어볼게. 이 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뚜루루루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여러분, 필수 조건, 즉 필요 조건에 들어가야 할 말이 뭐예요? 세 요소. 그치, 세 요소가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긴 그럼 누가 들어가는지 말해줘. 시작. 성공. 즉 어떤 것이 성공했다면 여러분 불러요. 시작. 유행지각에서도 목표 달성. 또요. 깊은 사고도 목표 달성. 또요. 그치. 협업에서도 목표 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이 첫 번째 공식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 즉, 이 기억이 말하는 건 무슨 얘기냐? 이 세 요소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는 얘기는 네가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를 Q 자리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이 세 요소 모두니까 AND로 넣은 거야. 그래 놓고 성공이라면 네가 유행지각도 있고
깊은 사고도 있고 협업도 있다라는 뜻인 거지. 그러면 하지만 뒤에 니은을 확인해야겠지. 이 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제가 써볼게요, 여러분. 즉 유행지각 성공했어. 깊은 사고 달성했어. 협업 달성했어. 이것은 성공이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뒤집어 놓은 꼬라지는 P이면 Q이다에 대한 뭔 꼬라지야? Q이면 B다. 역은 참이다. 참이 아니다. 참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억과 니은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즉 기억도 네가 성공했다면 유행지각도 있고 깊은 사고도 있고 협업도 있다 라는 뜻이고 네가 뒤집은 Q이면 P다는 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이 니은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수준이 있었어. 네가 지금 여기 참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실 공식을 두 개 줬지만 똑같은 공식이라고 봐도 무방해. 게다가 우린 뭘 알아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또 참인 건 뭐가 있죠? 대우 불러줘. 시작. not Q이면 not P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발휘해줘야 돼. 자, not Q, U, keep, 협, 이면 not 성공까지는 안 어렵고 여러분이 적용해야 하죠. 자, 너는 첫 번째 뭐가 아니다? 유행지가 아니다 해줘야 해. 그 다음 이건 뭐로 바뀌어? 5월로 바뀌죠. 그 다음 뭐? 깊은 사고 아니다. 그 다음 뭐 해야 해? 5월. 그 다음 협업 아니다. 그러면 뭐가 아니다? 성공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풀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한 거냐면 즉 네가 첫 번째 요소인 유행지각에 실패하거나 5월 깊은 사고에 실패하거나 5월 협업에 실패하거나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이상 실패한다면 뭐 아니다. 성공 아니다 라는 꼬라지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정말 머리가 아팠지만 선택지가 너무 땡큐했다. 1번부터 확인합시다. 자, 지금까지 성공한 프로젝트가 성공했어. 자, 얘가 유행지가 깊은 사고 협업에서 모두 목표를 달성했다면 질문 이것은 첫 번째 제가 써놓은 공식하고 같은 소리야 다른 소리야? 같은 소리. 같은 소리는 일치니까 강화라고 해 약화라고 그래? 강화. 당연하지. 몇 번 정답이 확실해. 1번 정답이 확실해. 그러니까 이런 공식 안 세웠어도 사실은 이걸 잘 읽었으면 그냥 이 워딩만 보고도 답이 1번을 찍을 수 있는 땡큐한 문제였어. 그러니까 이 공식을 쓰면 굉장히 어려워지지만 어쨌든 해석하기에 따라 답은 너무 쉬웠어. 그럼 여러분이 2번이 왜 나가는지 말해줘요. 자, 어떤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가 유행지각 혹은 깊은 사고 협업 중 하나 이상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한 사례가 있다면 자, 너는 뭐가 아니다? 성공이 아니다. 즉, 이 중에 하나 이상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한 사례가 있다면 뭐 했다고요? 성공하지 못했다. 라는 얘기는 방금 우리가 쓴 누구랑 똑같은 얘기야. 대우랑 똑같은 얘기야. 그치? 같은 얘기지.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해? 강화야, 약화야? 강화. 저는 지금 대우 공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유행지각이거나 아니면 협업이거나 아니면 깊은 사고 중에서 하나를 뭔가 실패했어. 그러면 당연히 성공하지 못한다. 라는 대우랑 똑같은 녀석이니까 강화라고 해줘야겠지. 그러면 세 번째, 유행지가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중 하나 이상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지만 즉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지금 대우의 얘기처럼 똑같이 이 중에 하나 실패했는데 근데 자 너는 뭐 했다 그랬어? 성공했대. 그러면 너는 대우의 뭐야? 반대잖아. 그럼 대우랑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해? 약화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지. 4번 너는 유행지가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여러분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말해줘. 시작. 역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 즉 유행지가 깊은 사고 엔드 그리고 협업 모두에서 달성했지만 뭐 한 것은 아니다. 성공한 것은 아니다. 즉 역이 참이 될 수가 없다. 라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같은 소리잖아. 그러면 약화야 강화야? 강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15번 문제를 답을 찾는 건 여러분이 문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제가 지금 공식으로 얘기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게임 끝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아무리 어렵게 내봐야 강화 약화가 사실 가장 우리가 시험지에서 만났을 때 당황하기가 쉽거든. 생각을 같이 해야 하는 건지 달리 하는 건지 생각해봐야 하니까.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이 정도 공식까지 따라올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시험장에서 껌이 되겠죠 여러분. 16번 더 쉬웠다. 왜 쉬웠는지 여러분 말해줘요. 자, 기억을 강화하는 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과 일치하는 거. 근데 기억 앞에 뭐가 있다?
읽어줘요. 시작. 그런데.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안 읽고도 충분히 그런데 화제를 전하는 여기서부터 읽어도 저 기억이 무슨 주장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즉 70년대 중국의 허무도에서 고상식 건축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대. 그 주장이 뭐예요? 읽어. 시작. 혈거와 소거가 기후에 따라 다른 자연환경의 적응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 찾으면 돼요? 중요한 단어를 불러줘. 시작. 기후. 또요. 자연환경.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애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기억을 여러분이 읽어줘요. 시작. 우기에 비가 넘치는 뭐가 있다? 기후가 있네. 자연환경이라고 찍어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니은번에 있어요 없어요? 자, 니은은 뭐라고요? 움지병 집과 고상식 집이 그냥 공존해 있는 주거 형식을 보여주는 집단 유적 집 뭐가 없어. 기후, 자연환경이 없잖아. 디귿에는 뭐가 있구나. 여름에는 겨울에는 다 몇 번 찍는다. 2번을 찍는다. 이런 건 10초간 문제지. 다 읽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 글을 읽어보는 건 도움이 되죠. 단락이 두 개고 뭐하고 뭐가 나오니까. 음지평과 고상식 읽어보자. 1단락. 신석기 시대에 들어서 인류는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을 만들게 되었는데 인류의 초기 주거 유형은 바닥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이는 지면을 다지거나 조금 파고 내려가서 바닥을 만드는 음지평. 봐봐라. 지면에서 바닥을 떨어뜨려서 뭔가 집을 이렇게 지었나 보지. 이렇게 설치하는 뭐가 있다? 고상식. 그래서 네가 음지평, 네가 고상식이래. 그래놓고 다음 달라. 중국의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혈거와 소거가 각각 음지평과 고상식이다. 여러분 음지평 뭐라고 불렀다? 혈거. 얘를 뭐라고 불렀다? 소거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 음집이 지붕으로 상부를 막고 아래 부분을 지면을 그대로 활용하는 무슨 중심? 지붕 중심.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지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붕이 중심이 되는 거고 고상식 건축은 지면에서 올라오는 각종 침해에 대비 바닥을 높이 들어올린 무슨 중심? 바닥 중심. 그래서 중심이 달랐다. 지붕 중심, 바닥 중심이라고 소개를 했고 인류의 주거 양식은 혈거에서 소거로 뭔가 얘가 좀 더 발전된 형태 같았나 보지.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땅에서 띄워서 이 위로 뭔가 집을 이렇게 지어주는 게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거 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읽어줘. 시작. 네가 새로운 주장, 뭐에 따라 나온 것이다? 기후에 따라, 자연환경에 따라 발생했다라는 새로운 주장을 우리한테 물었던 거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복습을 해서 한번 또 읽어보았어요. 17번, 18번 바로 가자. 자, 17번, 18번 역시 굉장히 빠르게 열심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리한테 18번은 기억부터 리을까지 뭔가 지시하는 바가 같은 너 먼저 하면 되겠네. 여러분, 기억 나달라게 나의 문장이 있고 기억 니은이 나와 있어. 전자가 먼저 해줘요. 시작. 읽어. 시작.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이 뭐야? 전자가 되는 거고 더불어 국문학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질문 누가 후자구나. 국문학이 후자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전자의 중 일부를 후자의 주변부에 위치시킨다 라고 소개를 했구나. 그럼 여러분 디귿 전자가 누군지 확인해. 시작. 순국문학이 누구야? 전자. 준국문학이 누구야? 후자. 순서대로잖아. 전자는 앞에 있는 거고 후자는 뒤에 있는 녀석이니까 명백하게 우리가 너를 찍어낼 수가 있었어. 그러면 마지막 역시 미음, 전자, 비읍, 후자. 미음을 찾아요. 시작. 순국문학. 그러면 비읍은 누구구나? 준국문학. 우리가 짝짓기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어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위로 올라가서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을 국문학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 후자가 국문학이라고 우리가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누구누구 확실하게 같네요. 여러분 불러요. 디귿과 미음 혹은요 리을과 비읍. 나 몇 번 찍는다? 4번을 찍는다. 물론 여러분이 이 내용을 촘촘히 읽잖아? 그럼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저기 나와 있는 국문학이란 녀석이 혹시 순국문학이나 준국문학이랑 연결되는 녀석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의심할 수 없게끔 만든 문장이 하나 있었죠. 누가 있다? 이거죠. 시작. 이에 따라 국문학을 지칭할 때 소개하면서 순국문학과 중국문학을 뭐 하게 되었다? 구별하게 되었다. 즉, 이 국문학은 어떤 국문학인지 단락의 맨 앞에 있는 말로 말해줘. 시작. 일반적으로 한나라의 문학, 즉 국문학, 즉 이때 말한 국문학이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문학을 언급하고 국문학을 뭐하고로 나눴다? 순국문학과 중국문학으로
구별했다 라는 뜻이니까 여러분은 아, 이 두 개가 같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번에 밑에 있는 녀석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17번 문제 같이 봅시다. 가와 나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는 가장 적절한 거 그래놓고 우리한테 자, 가가 이렇다 1번 2번 묶어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나가 이렇다 3번 4번 묶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가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국문학에서 한문으로 쓰인 문학을 배제하자. 여러분 형광펜 배제가 뭐예요? 빼버려. 그치? 빼버려. 그러면 여러분 질문. 국문학에서 한문을 빼버려. 그럼 뭐라고 쓸 거예요? 써야 될 거 아니야. 시험 나가다 문제 풀 때 뭐라고 썼어? 국문학에서 한문학을 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거 빼. 그럼 질문. 한문으로 된 걸 뺀다는 얘기는 한문을 동그라미로 말하고 있는 걸까? 세모로 말하고 있는 걸까? 세모지. 그치? 여러분이 잡아야 될 핵심은 이거지. 아, 국문학에서 한문을 빼! 한문 세모라고 말한 거야. 동그라미 세모 너무 중요하거든. 그러면 1번. 국문으로 쓴 작품보다 한문으로 쓴 작품이 해외에서 문학적 가치를 받기 인정. 질문. 한문 동그라미요 세모요? 여러분 1번 다시 읽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1번의 문장만 확인하는 거예요. 국문으로 쓴 작품보다 한문 쓴 작품이 해외에서 야 가치가 있다. 한문 동그라미요 세모요? 동그라미지.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았잖아 지금. 그러면 가의 주장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지금 가는 한문 세모요 그랬는데 한문이 와 뛰어나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말해야 해? 약화라고 말해야지. 두 번째, 국문학의 정의를 그 나라 사람들의 사상과 정서를 그 나라 말과 그 나라 글로만 표현한 문학이라고 주장을 했어. 그럼 누구 빼야 되는 거야? 한문 빼. 한문 세모가 되는 거니까 가의 주장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그럼 같은 거니까 뭐라고 말해야 해? 강화. 그렇지. 정신을 잘 차려야 돼. 그러니까 한문을 지금 여긴 세모라고 말했는데 1번은 한문 동그라미 그랬으니까 반대. 그러니까 약화라고 말해줘야 되고 2번 너는 아 한문 빼 그랬으니까 아 위에 거랑 똑같은 소리니까 강화라고 말해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강화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주장을 강하게 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힘드니까 일치로 생각해. 이 말과 같은 내용이면 강화, 반대, 뭔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으면 약화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나를 확인하러 가자. 나는 뭐라 그랬나?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종래 국문학의 정의를 기본 전제로 하되 일부 한문 문학을 국문학으로 뭐 해라? 인정해라. 그럼 여러분 소개하시죠. 뭐 플러스 뭐예요? 그치. 나의 주장을 굳이 제가 단순하게 기호를 한다면 국문학에다가 야 한문으로 된 거 한문 문학 넣어라의 뜻 아니야. 그러면 한문 너 어묵 먹고 싶니? 자 질문. 한문 동그라미예요 세모예요? 동그라미지. 그럼 여러분 이것과 같은 애를 잡아내면 되겠네. 3번. 표기 문자와 상관없이 라는 건 한문 포함하지 않아? 포함해. 자 그러니까 표기 문자와 상관없이 즉 한문 포함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잘 표현한 문학을 자국 문화로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라면 나랑 일치야 불일치야? 일치. 몇 번 답이 확실하다? 3번 답이 확실하지. 더불어 4번. 훈민정음 창제. 여러분 훈민정음은 국문학일까 한자 문학일까? 국문학. 차자가 뭐예요? 차자. 글자를 빌려왔다. 누구를 빌려왔을까? 한자를 빌려왔다. 그 뜻이잖아.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차자 표기, 즉 한자로 된 문학 작품이 플러스 관계라고 지금 말한 거잖아. 그러면 약화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해? 강화. 똑같은 얘기잖아. 플러스잖아. 훈민정음 국문학에다가 차자를 더했다. 그러니까 강화를 넣어줘야겠지. 여러분은 오늘 17번 문제 그리고 앞서 풀었던 15번 문제 약점이 있다면 반드시 이 두 문제를 반복해. 제가 단언컨대 사실은 신유형 풀면 여러분 당연히 문제 풀 수 있지만 이 두 문제만 10번 이상 반복해도 강화 약화는 순식간에 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문제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강화 약화를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자기만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해. 그럼 남아있는 문제 여러분과 풀죠. 자 19번.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너무 총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생이 제가 아침 특강에 이 문제를 풀어드렸더니 선생님 여기요 갑에 대해서 말한 게요 빈칸이 갑인데요 언급된 게 갑과 을 중에 한 명은 글쓰기 신청한다 나머지는 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에요. 위대하지 않아? 와 나는 이런 찍신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면 좋겠어. 자 이 문제를 논리에 따라 제가 풀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갑이 뭘 신청하는지 알고 싶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 갑과 을 중 적어도 한 명. 그 얘기는 또는이잖아. 갑 또는 을이 뭘 신청한다? 글쓰기를 신청한대. 그런데 을이 글쓰기를 신청하면 병은 뭐하고 뭘 신청해? 말하기 앤드 듣기를 신청해. 그런데
병이 말하기 듣기를 신청하면 그러면 누가 뭐를 신청해? 정이 읽기를 신청해. 그런데 자 마지막에 아주 대박이야. 정이 뭐해? 읽기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럼 이것도 성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성립할 수가 없는 거네.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네. 갑이 글쓰기를 신청한다. 이거 뭐 묻는 거냐면 여러분이 공부했던 단순한 녀석. 우리 왜 이런 거 했잖아. P이면 자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R이면 S다. 연결해줘. P면 Q니까 Q이면. 그치? 우리가 R이다. 다시 R이면 뭐라고 연결해야 돼? S다. 라고 연결할 수 있고 각각의 대우도 다 참이야. P이면 Q가 참이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뭐라 Q이면 R이 참이니까 not R이면 not Q이다. 물론 중간에 떼어낼 수도 있어. P이면 R이다. 떼어낼 수도 있고 not R이면 not P이다. 기본적인 명제와 대우를 활용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한테 준 거죠. 20번은 껌이죠, 여러분. 자, 이렇게 땡큐 하면 틀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1단락의 시작. 언어의 형식적 요소에 뭐가 있다? 음은, 형태, 통사. 몇 개네? 3개. 언어의 내용적 의미에 뭐가 있다? 의미. 여러분 1번 택지. 언어의 형식적 요소가 내용적 요소보다 뭐해? 다양하다. 몇 번 정답이 확실하다. 1번 정답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3개가 더 다양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찍고 가면 되지. 그럼 여러분 말해줘요. 언어의 형태 탐구, 의미 탐구 관련되지 않는지. 3번. 의사통의 수사 단계는 언어의 형식을 소리로 전환하는 것인지. 4번. 언어를 발신하고 수신하는 과정에서 통사로는 활용되지 않는지.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이니까 읽어봅시다, 여러분. 1단락 가보죠. 자, 언어의 형식적 요소는 의문, 형태, 통사가 있으며 언어의 내용적 요소에는 의미가 있다. 해놓고 의문, 형태, 통사, 그리고 의미 요소를 중심으로 그 성격, 조직, 기능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를 각각 의문론, 다만 문법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네? 형태론과 통사론을 포괄하겠다. 그리고 의미론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서 의문론과 문법론은 언어의 형식적 형식을 중심으로 그 체계와 기능을 탐구하는 반면 의미론은 당연히 내용 중심으로 체계와 작용 발식을 탐구한다라고 소개해놓고 2단락 다시 이처럼 정리합니다. 언어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크게 말소리 탐구, 문법 탐구, 의미 탐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 각각 말소리 탐구를 뭐라고 불렀다? 의문론이라고 불렀다. 더불어 문법 탐구 너를 뭐라고 부르고 있다? 문법론이라고 부르고 있고 의미 탐구 너를 뭐라고 불렀다? 의미론이라고 불렀어. 그래 놓고는 이들은 서로 뭐 한다? 관련된다. 아까 관련이라는 애가 있었다. 선택지 몇 번? 2번. 언어의 형태 탐구는 의미 탐구와 관련되어 관련되지 않아요? 관련돼요. 여러분 형태 탐구 올라가시면 1단락의 형태 탐구를 뭐라고 설명했더라? 말해주시죠. 문법론 안에 뭐가 퐁당이야? 형태론 및 통사론. 그러니까 네가 이 형태라는 녀석에 대해 소개하면서 네가 이 문법론 안에 들어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문법론 안에 뭐도 탐구해? 형태 탐구. 또 뭐도 들어가? 통사 탐구. 당연히 이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 형태 탐구랑 의미 탐구는 관련이다, 관련 없다? 관련이 있다. 라고 우리가 이 대목을 근거로 제시해 줄 수가 있겠지. 그래 놓고 뭐라고 했느냐? 세 번째. 자, 의사통의 첫 단계. 이 내용이 뒤에 나오나 봐요. 확인해 봅시다. 자, 이를 발화와 전달 과정을 살펴보자. 화자, 말하는 사람의 어떤 측면에서 언어를 발신하는 경우에는 일단 뭐부터 시작하는지 불러주시죠. 의미론을 거쳐서 어디로 가요? 문법론을 거쳐 어디로 가요? 의문론으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혜원이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제가 말하는 사람이니까 뭔 자야? 화자. 제가 말하는 화자죠, 여러분.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은 듣는 뭐가 돼요? 청자. 근데 화자는 뭐부터 시작해, 여러분? 의미. 무슨 말을 강조할까? 생각해. 그 다음 이거 어떻게 해요? 문법을 거쳐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입으로 의문론. 근데 청자는 이것의 뭐다? 반대 방향이겠지. 어디로 가요, 여러분? 의문론에서 문법론, 문법론에서 의미론으로 작용한다. 그 뜻이잖아. 그래놓고 의사소통의 과정상 발신자의 측면에서는 의미론에, 수신자의 측면에서는 의문론에, 즉 말하는 사람은 의미 중심, 듣는 사람은 발음, 의문 중심이라고 확인해 준 거야. 3번. 의사소통의 첫 단계. 라는 말이죠. 첫 번째 뭐가 나와야 해요? 여러분 고개를 들고 자 말을 할 때 화자가 먼저 나와야 해? 청자가 먼저 나와야 해? 화자지. 그럼 화자의 첫 포인트는 무슨 논이래? 의미론. 그러니까 무슨 형식의 소리로 전환한다. 멍멍인 거야. 의미론 어쩌고를 얘기해줘야 첫 단계 첫 스텝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말해줘야 하고. 4번. 언어를 발신하고 수신하는 과정에서 통사론. 여러분 통사론 2단락에 정확히 언급이 안 돼. 근데 몇 단락에 언급했다?
일단락에 통사론 어디 안에 퐁당이라고 말해주고 왔어. 문법론. 그러니까 지금 문법론 말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문법론 여기 있잖아. 근데 네가 통사론 여기 포괄된다며 이 문법론 안에 뭐가 포함되는구나. 통사론이 포함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4번에 나와 있는 언어를 발신하고 수신하는 과정에서 통사론은 활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헛소리가 되는 것이다. 몇 번을 찍은 것다. 1번을 찍었다.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저랑 이렇게 같이 푸시면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사실은 진짜 어려운 문제는 요거 정도 두 문제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15번 플러스 알파 문제가 하나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자세히 내가 확인해 보니 아, 내가 막 쫓겨서 막 푸느라 막 정신이 없어서 미처 포인트를 놓치고 막 허겁지겁 풀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 시험장에서 만날 이 문제들이 엄청 어려운 난도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사실 이 강좌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들으실 수 있고 또 공부를 다시 하는 분들도 들으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들으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 국어가 정말 100점이 되어야겠구나. 국어가 정말 100점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전공 과목에서 승부를 걸겠다라는 선전포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은 지금부터 해야 해요. 국어가 많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고 혜원이가 말했어.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시험 때 가서 그때 신유형 얼른 보고 적중요심 얼른 보고 그럼 되지 뭐. 구조도 똑똑히 보고 그럼 괜찮을 거야. 하프 몰아서 풀지 뭐. 아니. 국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측면이 뭐죠, 여러분? 시간. 혜원이와 함께 글을 구조적으로 보는 눈을 먼저 키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훈련해야 해요. 우리가 합법 모의고사 풀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시험장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훈련하는 것만이 답이다. 저와 함께 합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글의 구조가 단순간에 보이게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굳이 여러분과 이렇게 PDF로 살짝 풀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 뭐냐? 살짝 부산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시험장 실제 이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실제 제가 지금 막 밑줄하고 동그라미 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에서 여러분 푸실 거잖아요. 사실 제가 25분에 맞춰서 풀고 싶었거든. 근데 그건 제 말이 안 따라가니까 그것까지 못했지만 여러분도 분명히 시험장에서 이 과정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해. 제시된 이 지문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같이 훈련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부탁도 해봅니다. 자,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뭔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수정해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인사혁신처에게 한마디 해도 될까요? 10차까지 해주세요. 10차 예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마스터링했으면 확신하고 시험장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예요? 좋죠, 여러분도 우리도 같이 글을 씁시다. 게시판에 다 같이 10차 예시 문제까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좋겠고 그럼 우리가 확인받을 것 같아요. 아, 회원국어를 이렇게 함께 하니까 내가 충분히 시험장 가서 이거 해내겠구나 라는 계기가 이번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예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확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 첫째도 복습, 둘째도 복습, 셋째도 복습, 복습만이 살 길이다. 저는 또 여러분과 다음 특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